이강인의 오늘 계속해서 국제 뉴스를 짚어봅니다. 네, 국제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중국과 그 주변을 둘러싼 좀 시끌시끌합니다. 홍콩하고도 그렇고 대만하고도 지금 일촉즉발이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중국과 대만 얘기를 좀 짚어보겠는데요. 그 전에 네. 우리 지난 시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인문결 연구소의 임상훈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그 카톡 봤더니 카톡 사진을 아예 베토벤으로 바꾸셨더라고요. 원래 제가 베토벤을 좋아. 에이, 귀가 얇기는 그냥 아니 원래 한 얘기인데 정말 베토벤이라고 생각하나 봐. 아니 그게 아니고 학교 다닐 때부터 좋아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그냥 베토벤이라고 말한 게 상당히 뭘 탁 맞춘 거군요. 우연찮게. 그 지난 시간에 네. 아마 지지난 시간쯤이 아닌가 싶은데 그 시청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임토벤 소장님. 아이고, 용어부터. 영국 유권자 중 보수 당원이 0.3%라는데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질문. 그러니까 보수 당원이 0.3%는 아니고 그렇죠. 보수 당원은 아마도, 이거보다는 훨씬 더 되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아마도 그 질문을 제가 이해는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네. 그러니까는 어쨌든 간에 뭐 말씀하시는 그 요지는 그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적은 사람의 지지를 가지고 총리가 될 수 있냐. 어쨌든 그 질문이잖아요. 네. 일단 영국이 의원 내각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그 정부의 수반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와 같이 이제 대통령제 국가는 국민 직선제로 해가지고 모든 국민이 이제 그 선거권을 그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참여를 해가지고 이제 대통령을 뽑는 건데, 그러니까 내 표 한 표가 이제 대통령을 그렇죠. 뽑는 그거잖아요. 근데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는 나는 우리 지역구에 그 국회의원을 뽑고 그러면 전국의 국회의원들이 싹 이제 그 의사당에 모이는데 어느 당 소속이 많은가를 가지고 이제 집권당이 결정되고 그렇죠. 그럼 그 집권당에서 이제 대표가 총리를 하는 것이 이제 예. 일반적인 의원 내각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총리가 누가 되는지는 국민이 입장에서 내가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그냥 우리 지역 국회의원을 뽑았을 뿐인데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일단 총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국민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닌데다가 직선제가 아니라는 점이 이제 그렇죠. 완전히 다른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그 존슨 총리가 신임 총리로 이제 결정되는 과정에서 어 그러니까 이번엔 총선을 통해서 이제 그 결정된 건 아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국회의원들은 바뀌지 않고 음흠. 다만 이제 전임 그 메이. 테레사 메이 총리가 물러나면서 신임 총리를 뽑아야 되겠는데 두 명이 이제 투표로 당내 투표로 결정이 되겠다 이제 이렇게 됐죠. 거기서 그 16만 명이 보수당 당원인데 네. 16만 명 거기서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9만 2천 몇몇 표를 존슨 후보가 얻은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다른 후보는 후보가 이제 6만인가 아니 6만보다 더 적은 표일 거예요. 아마 그렇게 돼가지고 표차가 한 4만 정도 났겠네요. 네, 그러니까는 그 노동당 보수당원의 82% 정도인가 투표에 참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결정이 되니까 전 국민으로 환산을 해서 그렇죠. 0.3%란 얘기가 전 나오는 국민에서 아마 그 9만 2천이 예. 한 0.3% 되는 모양이죠, 아마. 또는 영국 국민 전체가 한 지금 6천만 명 되나요? 5,800만? 6천만?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는데. 아마 예. about 그 정도 될 네, 텐데 네, 예. 존슨 후보가 상대 후보를 한 5만 표 차이로쯤 이겼잖아요. 그렇죠. 당내 경선에서. 네,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는 존슨이 새 총리가 된 건데 네. 이 두 경쟁자 사이의 득표차 5만이 전국 유권자로 치면은
0.3% 정도밖에 안 된다. 뭐 음. 그런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아마도 음. 전자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예. 그 0.3%라는 그 퍼센테이지가 음. 92,000명이 그 영국 전체 유권자 수의 음. 그거 아마 계산을 해 보면 알겠지만 네. 아마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예. 0.3%가 노동당원이라는 것은 아니고 아마 그 영국 유권자 중 보수당원 0.3%라는데 이 부분에 조금 뭔가 표기 또는 음. 표현에 부정확한 점이 있었고 음. 그래서 소통이 조금 문제는 있고 아마 아무튼 간에 그 이 요지는 그거 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 적은 수가 지지를 하는데 저 총리를 될 수 있냐? 그렇죠. 그게 예. 중요한 거니까 이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사실 그럴 수 있죠. 뭐 그리고 또 전국 단위로 치러진 총선의 결과로 당 대표가 자연스럽게 새 총리가 되는 그 과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당내 컴퓨터 경쟁을 통해서 네. 뽑은 거였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고 네네. 영국 유권자가 4,500만 정도라고 써 주셨네요. 음. 유권자가 4,500인지 인구는 아마 5천만을 넘는 것 같던데요. 예. 그건 뭐 이따 찾아보기로 하고요. 네. 이런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음. 안 그렇습니까? 임토벤 소장님? 그러게요. 네. 제가 외워였어야 되는데. 그 미국부터 한 10 나라의 인구는 다 외우셔야 돼요. 근데 제가 숫자에 약해요. 네, 유권자가 4,500만이랍니다. 음. 아마 전체 인구는 6천만쯤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자, 중국이 다음 달부터 이 다음 달이 8 월입니까? 9 월입니까? 네? 9 월, 9 월. 9 월. 인제 오늘이 새로운 아닙니다. 달의 첫날이니까 아마 저거 오늘 말씀이신 거죠? 그 여행 제한하겠다는 네네네. 그거? 그거는 8 월부터가 그러니까 되는 거죠. 오늘부터죠, 예예예. 오늘부터. 중국 정부가 예예. 오늘 8월 1 일부터 모든 중국 인민의 대만 개인 여행을 일시 중단하라. 네. 예예. 그렇게 발표를 그럼 했죠. 아주 뭐 왜냐하면 강압적으로 딱 명령을 내렸어요. 그렇죠. 그 발표가 31일 날 예. 7 그러니까 월 31 일이니까 그게 오늘부터가 8 맞죠. 월부터가 되는 것이죠. 예. 왜 이런 조치가 내려졌습니까? 이게 아마도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양안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인데 양안 관계라는 것이 그러니까 중국이 뭐 타이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타이완과의 관계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타이완과 관계가 어떻길래 그러느냐. 음 사실 그 양안 관계는 타이완의 이 집권 세력이 어느 당이 집권을 하느냐, 국민당이 집권을 하느냐 아니면은 민진당이 집권을 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 오고 있잖아요. 지금 예. 현재는 차이잉원 총통이 집권하고 있는 그러니까 민진당이 집권하고 있는 시기이고 네. 대만은 독립국가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이제 차이잉원 총통이 이제 하는 네. 그러니까 중국하고 좀 관계가 약간 까칠까칠한 그런 관계인 거죠. 그런 와중에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어 바로 어제도 있었죠. 그 그렇죠. 협상이 있었잖아요. 재개가 예. 됐죠. 3 시간 그랬었잖아요. 몇 분 동안 뭐 그렇죠.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상하이에서 음.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과정에서 미국이 계속 대만 카드를 가지고 중국 밑을 살짝 콕콕 찌르고 있잖아요. 참 딱 그 중국 옆구리 위치네요. 거기를 계속 콕콕 찌르면서 이제 신경이 뭐 곤두서 있겠죠. 그리고 몇 달 전에는 몇 달 전까지는 아니고 몇 주 전이었죠. 그 대만을 그냥 국가로 불러버린다든가 예. 그러는 와중에 차이잉원 총통도 그 미국에 동조하는 그리고 인제 무기도 막 미국 미제 그 무기를 산다든가 중국이 거슬릴 대로 거슬러 신경이 거슬려 있는 상황이겠죠. 그러는 와중에 그래서 "좋다." 그러면은 "우리 그러면 여행으로 보고 가지." 그러고서 이제 자국 국민들의 개인 여행을 "당분간 보내지 않겠다." 뭐 이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단체 여행은 또 예. 허용을 해요. 그게 단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개인 여행은 통제가 안 되고 어허. 단체 여행이야 뭐 우르르 같이 가는 거니까 통제가 되지 않습니까? 음음.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허락 받고 가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참 글쎄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실 G2 거잖아요, 어차피. 어 그런 말씀. 그래도 앞에 이런 말을 던지고 하면 '아 어려운 말 하나 보다.'라고 예. 이해하실 테니까. 예. G2 국가
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지위에 걸맞지 않은 예. 무슨 여행까지 개인 여행까지 통제를 합니까? 참 그러게요. 보기에는 참 없어 뭐 보이는데 채통이라고 해야 되나? 또는 뭐 국량이라고 해야 되나? 예. 대국이고 뭐 국가의 주장하면서 역량 예. 참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무슨 개인 여행을 그리고 통제를 하는 뭐 그 중국 인민들이 거기 가서 뭐 어마어마한 외화를 빼돌리는 것도 아닐 테고 간첩 행위를 하는 것도 별로 아닐 테고. 저는 어 그래서 이게 과연 그리고 대외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물론 그 중국 국민들의 모든 사람들이 그 대만으로 여행할 수 있는 뭐 어떤 뭐 자격이랄까? 예. 권리 이런 것들이 주어지진 않았고 예. 대도시 인제 몇 군데 47곳 정도의 그 호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대만으로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는데 그것도 물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어떻게 전 국민이 똑같지가 않고 그 몇몇 도시에 사는 사람들만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웃긴데 어쨌든 간에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그 여행을 이렇게 딱 끊어 버리면 그게 뭔가가 효과가 나지 않겠는가 뭐 이런 발상인 모양인데 네. 저는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따라하나?' 우리가 일본에 예. 여행 안 가문에 가지고 뭐 타격이 간다 하니깐 '혹시 그걸 보고 따라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미국이 대만한테 뭐 21조 원 우리 돈으로 그 네. 정도 규모의 신무기들 팔고 또 국가라고 네. 그러니까 일중국 원 음. 차이나 그거 아니야 원칙을 폐기할 수도 예 있다. 예예. 그 인제 중국이 제일 기분 나쁘고 아프고 그 대목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응전 또는 대응 차원으로 "우리 인민들 여행 가지 마라." 이거는 쪼끔 격에도 잘 안 맞는 것 같고 일단 그러니까요.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긴 네 한데 네. 자 자연스럽게 어제 다시 재개된 미중 무역 협상. 네. 말이 무역 협상이지 이거 뭐 상대 보고 지금 서로 무릎 꿇어라 이거 같은데 첫 만남치고 그리고 약간의 휴지기 끝에 다시 시작한 회담치고 뭐 있었습니까? 앞날이 아유 좀? 사실 우리 계속 우리 이 말씀을 나눴었잖아요. 예. 지난 협상이 5월 5월에 있었죠. 5월에도 아마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제가 네. 이 자리에서도 했죠. 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거 당장 해결 안 된다. 그 미국이 내년에 이제 대선이 있고 이거는 대선까지 끌고 갈 것 같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이번 지금 7월 말 31일 날 그러니까 30, 31 양일간 열렸었죠. 이번에 무슨 뭐 극적인 타결을 볼 것이라는 이런 기대는 사실 뭐 어느 누구도 안 했을 겁니다. 저 역시 안 했고 예. 뭐 서로 간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에다가 지금까지 고관세 조치 그거 그만해라. 없애라. 예. 그리고 미국은 중국에 한테 인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화웨이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그 "내가 시정하라는 조치를 먼저 시정해라." 그 뭐 새로운 게 없잖아요. 계속 여태까지 하는 이야기였고 그 얘기하려고 굳이 그 7월 마지막 이틀에 걸쳐서 만났어야 했을까? 어차피 그거 해결할 의사도 양쪽에 없었는데 음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제 생각에는 이거는 인제 어쨌든 그렇다고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세금 축내면서 계속 만나고 9 월에 또 만난다는 건 계속 이번에는 상하이에서 만났고 북경이 아니라 이번엔 상하이였어요. 예. 인제 9 월에는 또 인제 미국 가서 만난다는 건데 9 월에 만나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그 미국 대선 국면까지 거의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참 대선 트럼프 대선 재선 미국 대선이자 트럼프로서는 재선인 셈인데 거기에 걸려 있는 게 한둘이 아니네요. 지금 미중 무역 협상도 그런 거고 예. 북핵 협상 과정도 그렇죠. 시간표는 아마 그쪽에 거의 맞춰져 있는 게 네. 아닐까 싶은 네. 게 트럼프가 그때 판문점에 와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약 53분 동안 그때 우리 언론은 막 53분이 여지껏 최장 시간이다 이래 가지고 굉장히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 보도하고 했는데 네. 헤어지고 난 직후에 그 자유의 집 로비에서
시간은 급하지 않다. 네. 방향이 중요하다. 포괄적 협약이 중요하다. 계속 이 말만 했거든요. 네. 트럼프는. 네. 그러니까 서둘지 않겠다. 그럼 북한은 지금 답답하잖아요. 그 서둘고 싶고 빨리 제재를 뭐 내가 하나 벌 양보하면 너희도 제재를 풀고 그래서 뭔가 원 스텝, 투 스텝 이렇게 나가는 진전을 만져보고 싶은 건데 예. 체감하고 싶은 건데 트럼프는 좋은 말은 다 하면서 속도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 건데 도대체? 그러니까 그 속도라는 것이 당연히 속도가 중요하지 왜 안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네. 속도를 자신의 정치적인 스케줄에 맞춘 거죠. 맞추겠다.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내년 11월이니까 음. 그 회담 판문점 회동으로 치면은 1년 4개월 남았고 그렇죠. 오늘로 치면은 이제 1년 3개월쯤 남은 건데 네네. 중국과의 협상도 이걸 끌고 가면서 그리고 또 중국도 그런데요. 트럼프 재선 가능성을 봐가면서 협상을 하겠다 네, 이거야. 그렇죠. 예. 이게 저 독재 국가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럴 때 또 장점이 있더라고요. 계속 집권을 하고 있으니까 네. 나는 너 상대 안 해도 돼. 네 뒤에 다른 사람 해도 돼. 이런 또 중국이나 북한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그걸 장점이라 그래야 되나? 그렇죠. 뭐라고 해야 되나? 시진핑은 바뀔 가능성이 뭐 천재지변이 아닌 한 네. 거의 0%에 수렴한다고 봐야 할 거고 네, 예.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느냐 마느냐는 사실 가능성만 좀 높다고 점칠 뿐이지 누구도 아직은 네. nobody knows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 일단 끌려는 가고 현실적인 현재의 파워는 미국이 앞선다는 건 우리도 인정은 하겠는데 당신이 정말 재선이 되면 네. 우리도 좀 성실하게 임할 거고 그렇죠. 당신이 아니다 싶으면 우리는 새 정부와 교섭하기 위해서 만만디 또는 지금 원하는 거 안 들어주겠다. 이거를 미국도 알 거 아니에요, 트럼프도. 그렇죠. 사실 북한이나 중국이나 한마디로 말해서 견제 세력이 없는 야당이 없는 예.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한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수십 년을 아 정말 강한 압박을 하고 경제 제재를 해도 뭐 정권 버티는 거는 정권만 버티면 되잖아요. 정권 버티는 거는 뭐 일도 아니죠.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도 그 정도의 어떤 미국의 압박 가지고는 그 시진핑이 콧방귀나 끼고 그럴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난 2011년 그러니까 약 8년 전부터 47개 도시에 중국 내 주요 도시 47개 도시에 호적을 둔 주민에게만 대만 방문을 허용했었는데 그렇죠. 네. 이번에 이것을 금지시킴으로써 뭐 그렇게 파급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 같고 네. 적어도 대만과 미국에게 동시에 보내는 어떤 시그널, 그렇죠. 신호, 음. 우리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다. 호락호락하지 않다 하는데 참 좀 호락호락해 보여요. 모양새가 빠지는. 모양새가 참 그게 예. 뭔지. 어쨌든 간에 10월 1일이 이번에 그 중국 소위 말 전 건국 예. 70주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크게 우리가 70주년이었듯이 예, 그렇죠. 정부 수립 70주년이었듯이. 그렇죠. 뭐 굉장히 크게 이제 행사를 그렇죠. 하고 그럴 모양으로 있는데 뭐 그건 축하할 일이고 좋죠. 좋은데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국 특유의 뭐 아까 여행도 참 모양 빠진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 공안 정국 이렇게 뭐 감시하고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는 그런 것들이 좀 하나하나 또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참 중국의 아까 인제 우려스럽다. 또 뭐 G2 국가로서의 어떤 국가의 배포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과연 글쎄요. 이게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미래 중국의 어떤 모습인지 좀 소심한 복수 같아. 어디다 복수요? 뭐 미국이나.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것도 그렇고 예. 자국 국민들을 향한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도 예. 애니메이션 같은 것까지도 검열을 하고 한다는 거거든요. 네네네. 검열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고 할까? 소극적인 검열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혹시 들어가나 그런 검열이 아니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검열. 정치적이어야 하고 시진핑 사상을 넣어야 되고 예. 한마디로 적극적 검열인 거죠. 기다리면 소극적 검열이 아니라 주입이네, 주입. 주입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가 입맛에 맞고 필요한 그렇죠. 메시지를 뭐가 들어갔는지 보고 빼려는 게 아니라 내 거를 넣으려고 하는 많이 들어가 있니? 그렇죠. 이건데요.
그러니까 상당히 참 후진적인 건데. 이게 21세기 중국이라는 게 참 씁쓸. 그리고 일부 먹혀 들어가는 것처럼 적어도 겉으로는 그렇게 한다는 반응도 좀 그렇고 네. 문희혁 같은 것도 좀 생각이 나고 아무튼 중국이 여러모로 편치가 않습니다. 홍콩과 문제도 그렇고 러시아와 지금 관계 개선을 하고는 있는데 동북아는 일본에서 또 동북아 패권을 노리고 인제 슬슬 몸풀기를 해서 인제 경기장에 나오려고 하고 네. 태평양에서는 미국과 직접 부딪히고 있고 음. 우리는 반도 국가, 지정학적 이치 또는 지정학적 운명 이런 말을 합니다만 자리가 차지하는 비용을 너무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동북아시아는 지구 본으로 이렇게 보면은 대한민국을 위주로 해서 반경 한 400km 안에 뭐가 잔뜩 있는데 사이즈로는 크지 않지만 다이내믹함과 중요함은 어마어마하다. 그죠. 네. 역동성과 긴장감. 그렇죠. 그거는 뭐 어디. 그리고 또 유일하게 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는 유일한 곳이 또 거기 있으니까 예,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사실 비롯되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뭐 동아시아 이런 문제는 계속 워치해 네. 주시고 급보가 생길 때마다 잘 소화시켜서 전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으로부터 국제 뉴스 짚었습니다. 8월 1일 8월의 첫날 방송 어느덧 끝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건들 8월이란 말이 있지요. 혹시 젊으신 분들은 그 말 들어보지 못하셨거나 제가 글자로 써진 게 아니고 말로 한 거여서 이해하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건들 8월 또는 노루꼬리만큼 짧은 8월 뭐 이런 얘기들을 옛부터 해왔습니다. 8월이 그러니까 뭐 좀 바람도 쐬고 휴가도 갔다 오고 뭐 하다 보면 어느새 가버린다. 31날, 31일이 있는 긴 달이지만 8월은 유독 빨리 간다. 그런 뜻에서 지어진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8월은 특히 금년의 8월은 그렇게 건들건들하게 보내서는 안 될 숙제가 많이 쌓여 있는 8월이란 생각입니다. 정치권으로 보나 수장이 바뀐 검찰로 보나 적폐 수사 물론이고요. 경제 상황도 대단히 조금 빠듯합니다. 그리고 전망이나 비전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나랏 일 하는 사람들 이달 8월을 건들건들이 아니라 국회의원들 걸핏하면 외유성 시찰 나가면서 펑펑 돈 써제끼고 놀다 오고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은 8월입니다. 8월 1일 이강윤의 오늘 이것으로 마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시고 다운로드 받아주시는 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